버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산 정상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죠. 그간 한 주간 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버티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계획 없이 무턱대고 어머니 모시고 서울극장을 가가지고요. 지난주 1월에 어머니 모시고 서울극장에 마지막으로 한번 모시고 가세요. 그날 어머님한테 모가디슈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영화. 말이 한국영화지 솔직히 영화는 솔직히 말해서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서울극장이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서울극장한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고요.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서울극장에 가서 저만의 공간, 저만의 그 자리에서 항상 조조 할인으로 아침 일찍 가서 정중앙에 앉아서 때로는 공포영화를, 때로는 개그영화를, 때로는 로맨스를, 때로는 SF나 액션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일명 그 문화생활을 하고 즐길 수 있었던 유일한 서울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로 하면은 서울극장이 1순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종로 갈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막상 갈 일이 있다라면 영풍문고, 서점 가는 거? 근데 솔직히 제가 책을 잘 안 보니까 갈 일은 없겠죠. 아무튼 그날 어머님하고 광장 청계천 다리 밑도 걷고 원래 강화문 쪽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니면 인사동 가서 맛있는 식사 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8월 15일 강복절 날이라서 그 태극기 부대라고 그랬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는데 그분들 때문에 도로 통제가 당하고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냥 윗길 위쪽 길로 해서 청계천 다리 위를 올라가고 있었고요. 올라가다가 계단통에 위로 올라가 보니까 별의별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윗길로는 처음 가봤는데 가는 중간중간에 그때 세븐일레븐 바람에 넘어갈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세븐일레븐 본사를 봤어요. 와, 저는 그게 강남이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종로 쪽에 있더라고요. 5가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그 광장시장을 도착한 거예요. 그 광장시장 하면 여러분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옆길로 해서 광장시장 들어갔더니 주로 옷가게나 가죽가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쯤 가보니까 와, 밥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데 왜 광장시장에 하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막 녹두전에 뭐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 근데 보니까 육회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육회집들이. 그리고 낙지 탕탕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광장시장을 가려면요 현금을 좀 준비해 가야 됩니다. 네, 저는 카드밖에 없었거든요. 현금 거지거든요. 근데 카드 계산 되냐고 계속해서 여쭤보면서 가게를 들렀는데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한 바퀴 삥 돌다가 솔직히 말해서 녹두전이 좀 먹고 싶긴 했는데 그냥 뭐랄까 그때 어머님이 밥 먹고 가자 그래서 진짜 딱 보리비빔밥만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아주머님이 수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보고 미남오빠 하는데 살면서 남한테 미남오빠란 말을 좀 그렇게 들어보기 또 처음이었죠. 또 그거에 장사 수완에 또 넘어가서 그렇게 보리비빔밥을 먹고 왔고요. 근데 솔직히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었어요. 옆에 주변에 몇몇 어르신분들이 막걸리를 이렇게 딱 드시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님하고 시원한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밤 막걸리 시켜서 어머님하고 시원하게 2차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후부터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머님이 제가 출근하기 한 몇 시간 전쯤에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윤아, 나도 이제 돈이 없는데
너도 이제 돈 좀 있으면은 나한테 10만 원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혼자 이 짐을 혼자 스스로 지고 가신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지칠 법 하죠. 예, 가난이라는 게 저 혼자만 알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 또한 그렇게 고통받고 지치셨다는 걸 나중에서 제가 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 편의점 알바를 할 때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150 정도는 벌었거든요. 평일 야간 알바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외식도 시켜드리고 힘들고 지치시면 술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생활비 쪽으로 해서 돈도 좀 챙겨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진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진짜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솔직히 용돈 차원에서 이렇게 드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고 지치다 싶으면은 그냥 용돈 삼아 그냥 드리진 못하고 그냥 술 대접이나 아니면은 무슨 위로해주기 위해서 술 대접이나 그리고 주전부리 좀 몇 번 사주는 것밖에 전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딱히 뭐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나갈 일들은 참 많은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모시고 서울장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넌지시 저한테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윤아, 우리 이제 제주도만 갈 일만 남았다. 제주도 언제 한번 너랑 꼭 가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날리시는데 마음이 좀 찌끔했습니다. 눈물도 좀 핑 돌았고요. 진짜 엄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주가 지난 와중에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시즌5를 수행 직행을 했죠. 근데 시즌5부터는 에피소드가 20편밖에 안 돼서 하루 이틀 정주행을 해서요 마무리를 다 짓고 있었고 영상을 촬영을 짤막짤막하게 한국어 더빙 버전에 들어간 엑스파일 멀더의 이규하 선생님, 스컬리의 서혜정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편집을 해서 작업 일지를 만들어서 어젠가 업로드를 했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했어요. 아예 차단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 여러분 부금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하려고 목소리 육성만 들어가는 한국어 원어민 버전 영상 더빙과 그리고 제가 따로 제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부금을 믹스를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편집을 또 해서 제 2차 창작물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부금 때문에 아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영상 때문에 걸린 것 같기도 한데 그간 시즌 1, 2, 3, 4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즌 5에 이제 그 영상 작업 일지 중간 작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소식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로 말이죠. 첫 번째는 비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거는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 작업 일지다. 또 세 번째는 자료 출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그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디즈니 코리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코리아와 엑스파일 시즌 5 그게 디럭스인가 더럭스인가 하는 그 영어 그 제목 버전인데 그걸 해서 이제 일단 이의 제기는 한 상태고요. 29일 안에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안 난다면은 그 중간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된 부분을 드러내고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엑스파일이 이제 시즌 6 이제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6, 7, 그리고 8편은 제가 현재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어 더빙 버전 없고요. 6, 7, 8 그리고 9편 그리고 극장판 미래와의 전쟁 극장판 한국어 버전 그걸 하면 되는데 현재 작업 속도는 현재 70%까지는 와 있고요.
오늘 다시 공지 글로 해서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뭐 딱히 뭐 부귀영화를 누릴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BD의 정석, 외화 시리즈라고 하는 KBS 이텔레비전에서 월요일 밤 11시면은 항상 귀신이 아닌 미지와의 존재, 그 외계인, 녹색 피해를 가진 외계인에 대한 UFO에 관한 그런 진실을 미디어로서는 최고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해봤는데 경고를 한번 먹은 상태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더니 안 돼서 저작권 허락 라이센스 허가를 받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에다가도 손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썼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반송장 뿐이었고요. 나중에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디즈니 코리아로 넘어갔을 당시에도 제가 월트 디즈니 코리아 컴퍼니에다도 손편지 써서 보내면서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구제 라이센스 저작권 허락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컨택을 좀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답장은 무소식이고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은 아예 내가 입히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한국어 더빙 버전 엑스파일은요, 영어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제가 동영상 캡처를 해가지고 좀 어설프게나마 한국어 더빙 버전을 입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현재 70%까지는 됐고요. 오늘 기점으로 다시 엑스파일 시즌 6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주행을 할 겁니다. 현재 한국어 더빙 버전 엑스파일은 현재 작업 진행 속도는 시즌 6 이제 접어들었고요. 나머지 이제 7편, 9편 그리고 극장판에서 이제 총 4부가 남았습니다. 그거 다 마무리 지으면요, 한국어 더빙 버전 엑스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으로 잠깐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집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로또 977회차 로또 추천 결과 보고서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당첨자 많이 나왔더라고요. 42명인가? 로또 1등 16억 6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14명 977회차 14명 당첨자가 나왔고요. 16억이 나왔더라고요. 2등은 82명 4,700만 원이고요. 16억이면은 33% 떼면은 못해도 한 8억은 받겠죠. 8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로또 1등 당첨자가 몇 명이고 몇 억인 걸 이제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한테 늘 제가 18번처럼 입에 가시가 돋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로또 외길 인생 17년. 벌써 17년에 접어들고 있어요. 내년이면 18년쯤 돼가는 상황이고요. 나이는 어느덧 27살 때부터 했었던 로또가 어느덧 44살이라고 하는, 결혼도 못하고 술 한잔 기울일 친구도 없고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 모터 쏠려고요. 모쏠입니다, 모쏠. 여자 사람 친구, 애인.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갔다 오면은 그 전에 여자친구라도 사귀어서 서울극장 같은 극장 같은 데로 데이트도 하고 스카이라운지가 보이는 좋은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어 먹고 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또 이런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여러분. 아무튼 한주간 소식은 여기까지 갔고요. 아무튼 참 그 얘기를 해도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연금 복권을 맞춰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려 4주 만에 세트로
1,000원씩 해서 당첨돼서 7등 돼가지고 총 5장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역시 세트가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7회차 세트로 당첨이 되었고요. 무려 4주 만에 일어난 쾌거였고요. 연금 복권 67회차를 들고 10번째 퇴근길에 저희 동네 로또 명당 또 가가지고 69회차 연금 복권을 했지 말입니다. 68회차는 그 전에 미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연금 복권 세트로 사면은 1등 당첨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1등은 무려 700만원 20년 동안 받게 되고요. 2등은 100만원씩 10년 동안이에요. 근데 2등은 당첨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조별로는 상관없이 밑에 자리 번호만 다 맞으면 돼요. 근데 세트로 사게 되면요, 1등 700만원, 2등 4장 당첨되면은 400만원이에요 무려. 그 도합 11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얼추 세금 스스로 다 떼면은 한 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 목표 계획은 그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요, 동생한테 무조건 4억이나 5억을 떼줄 겁니다. 예. 만약 당첨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챙겨줄 거고요. 오빠니까, 친여동생이고 하니까 도움을 줘야죠. 또 심지어 제 동생은 쌍둥이 조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니까, 지금 제 여동생도 돈 걱정하느라 애들 키워가면서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다시 사회 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아이 키우고 아이 낳고 사느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단절된 상황을 했었는데 잘 할 줄 모르는데, 아무튼 동생한테도 가난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퍼졌습니다. 코로나 못지않게 이 가난이라는 게요, 어머님을 포함해 저 혼자만 알고 싶었던 이 질병이 어머님한테도 또 동생한테도 그 질병이 번져갔더라고요. 오늘 바람 참 시원하게 많이 붑니다. 아마 마이크 사이로 버버버벅하는 지지직하는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네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게 하는 가을 날씨입니다. 예, 저도 살찌고 싶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근심거리 없이 여유롭게 살찌우고 싶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싶은 윤호입니다. 진짜 로또 외길인생 17년인데 이제는 로또 1등 당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도 로또 17년을 하면서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8년을 했었고요. 내 개인 스스로 번호를 추출해서 저도 왜 로또 공부 번호 왜 안 해봤겠습니까? 교집합 형식으로 잘 나오는 번호를 해서 해본 적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제가 길몽도 많이 꾸지 않습니까? 똥꿈도 꿔봤고, 똥 싸는 꿈도 꿔봤고, 똥통에도 빠져봤고, 똥도 만져봤고, 똥을 질펀하게 싸는 꿈도 꿨고, 심지어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던 꿈을 꿨던 게 6월 2일 날이었어요. 6월 7일쯤에는 또 돈뭉치다발을 제가 움켜쥐고 있던 꿈을 꾼 적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도 길몽도 말이죠. 9월 말일쯤까지인 것 같던데 오늘도 벌써 8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직 9월은 접어들지 않았고요. 지금은 날씨가 그래서 저기 저편 저쪽이 안 보이는데 저희가 롯데타워가 있거든요. 우리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 롯데타워 아쿠아리움 한번 데려가서 아쿠아리움에 살고 있는 해양식물들, 동식물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쪽에 남산타워 가가지고 어머님하고 함께 남산타워 구경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카메라 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주도, 진짜 제주도 한번 엄마 모시고 가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왕이면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좀 더 제 곁에 있어 주셨을 때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어머님은 한이거든요. 진짜 어머니 제 곁을 떠나기 전에
진짜 어머님의 한을 한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그렇게 제주도 가고 싶었다는데 경주밖에 못 갔다고 하는 한풀이를, 하소연을 항상 술 드시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오늘 진짜 바람 많이 붑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매미는 울고 하늘은 높고 푸르르고 또 바람은 참 시원하게 잘만 붑니다. 산에 올라왔던 그 땀방울들이 다 하나둘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저 여러분, 저 뭐 큰 부귀영 하나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 예, 근심거리 없고 살고 싶은 거. 제 최종 목적은 그거거든요. 로또 1등이든 연금 복권 1등이든 당첨되세요. 내 어머니, 내 여동생, 그리고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돈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오늘 윤호의 산 정상 토크쇼 한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끝.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은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